귀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한 집에 머물러 달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것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모처럼 머리와 마음이 조금은 탁 트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전이죠. 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안착을 한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린 언제쯤 정말로 이런 우주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5, 4, 3, 2, 1, 0. Ignition. Floor as one for all. We are now going into basically operational missions that are commercial in nature, where NASA is a customer. Our goal has been and will be to be one customer of many customers in a very robust commercial marketplace in low Earth. 네, 오늘의 우주 여행 이야기 안내해 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나사의 우주생물학연구소와 함께 과학 탐험을 다녀온 분이시죠.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효리네 민박도 그렇고 네.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과 만나셨기 때문에 그래도 탐험가님과 좀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과학탐험가라는 직업 자체는 여전히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직업이 탐험가다 보니까 과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서 한 지난 15년 정도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이제 딱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주일 전에 네,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 리질리언스호가 도착을 해서 도킹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 일을 두고서 이제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본격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비행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좌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우주로 갔던 우주선들은 사실 우주로 갈 수 있는 그 로켓의 횟수도 적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주선의 좌석이 좁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리즐런스호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 탑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우주 비행사들 외에 남는 좌석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을 태워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정거장에 갈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주 여행의 어떤 시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굉장히 뭐랄까요, 이 우주복도 굉장히 슬림해졌다고 표현해야 네, 될지 맞습니다. 굉장히 뭔가 네. 멋지게 변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이미 이제 우주 비행사들을 우주 정거장에 보낸 적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와 이번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네. 지난 그 5월 달에 발사했던 거는요. 그 어찌 보면 그 민간이 만든 최초의 로켓과 또 거기에 우주선을 실어서 나사의 우주 비행사가 2명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한 케이스인데요. 그때는 어찌 보면은 테스트 비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임무는 이번에 그 리즐런스호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명의 우주인이 탑승을 해서 앞으로 이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과학 실험들과 또 국제 우주정거장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주 개발하면은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그렇죠. 뭐 미국, 러시아, 중국 네. 이렇게 개별 국가들이 좀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스페이스X도 그렇고 또 이제 베조스의 네. 회사도 그렇고 네. 민간 주도의 그런 움직임들도 활발해 보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대중화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아폴로 계획을 시작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우주 개발 역사가 약 50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뭐 모든 것들이 정부 주도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됐었는데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본격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시작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이 그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2011년도에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도 우주에 가려면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네네. 타고서 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10년 만에 미국도 자국의 우주선을 가지고서 우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제 그 단순하게 뭐 민간 주도로 모든 걸 다 한다는 이야기보다 이제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협력의 파트너의 협체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주 시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일견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나사가 이제 미국을 네. 한정적으로 보자면 나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우주선도 만들고 네. 우주인도 보내왔다면 민간에서 이렇게 스페이스X가 등장을 하면 네. 파트너가 될까요? 아니면 경쟁자가 될까요? 일단 그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파트너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나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이제 재정적 압박이 시작되면서 민간들한테 그런 그 뭐랄까요 우주 개발의 어떤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보잉사 같은 경우도 나사와 그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보내거나 우주인을 보낼 때 이렇게 민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해야겠다라고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파트너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리질리언스 호에는 4명의 우주인이 탑승을 했습니다. 네. 각각의 임무가 다를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 총 4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을 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이 우주선의 캡틴을 맡은 마이크 콥킨스라는 그 우주인 선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조종사 역할을 맡은 해군 중령 출신의 빅터 글로버라는 우주 비행사가 있고요. 또 한 명의 우주인은 여성 우주인인데요. 마크 셔넌이라는 물리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작사, 일본 항공우주국 소속의 노구치라는 우주인이 탑승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이 4명의 우주인 중에서 이 빅터 글로벌을 빼놓고서는 모두 국제 우주정거장에 한 번 정도는 갔다 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이번에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조종사 역할을 맡은 빅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계 미군으로서 최초로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 4명의 구성이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의미에서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성, 남성 다 있고 그렇죠. 아시아인, 백인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도 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4분 외에도 또 동행을 한 네, 게 있다고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다 인형이 네. 동행을 한 건데 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향으로 갔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되게 재미난 어떤 이벤트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렇게 인형이 우주 탐사를 동행하게 된 거는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와 같이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했던 게 유리 가가린인데 네네. 유리 가가린이 그때 처음으로 인형을 우주 공간에 가져갔습니다. 네. 그게 상징이 돼서 그 뒤로 이제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주로 갈 때 우주선에 꼭 인형을 탑승하는 그런 이렇게 풍습처럼. 풍습이 생겼는데요. 예.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인형 자체가 어떤 행운에 대한 부적 같은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무중력 공간에 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둥둥 떠다니니까 네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다를 탑승시킨 건데요. 네. 근데 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2년 전에 이 크루 드래곤이 사람을 태우지 않고 네네. 국제 우주정거장에 화물만 보냈던 우주선을 발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 우리가 그 에일리언으로 유명한 그 영화에 그 시고니 웨이버가 주연했던 그 리플리라는 인형을 만들어서 그 우주선에 탑승을 시켰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그 우주에 갔던 이 2명의 우주 비행사는 어시라고 불리는 지구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서 예. 우주선에 넣고서 우주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ISS에 도착한 유인 우주선 리질런스호 이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살펴봐야 할 분야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분야냐?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학 박사인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전화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전화가 걸려져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이제 무사히 우주 정거장에 도킹까지 성공한 이후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킹 성공 소식 못지않게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 뉴스도 쏟아졌는데 테슬라의 주식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테슬라 주가가 지금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한 20일 동안에 10% 이상 아주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그런데 법인으로 따져보자면 또 사실 별개 법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스페이스X의 높은 성공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요, 테슬라의 내부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큰 상승 요인은 뉴욕 증시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이라는 이 대표 지수가 있어요. 그 대표 지수에 테슬라가 사상 처음으로 그 종목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테슬라가 그동안 스타트업으로서 인기가 있었지만 뉴욕 금융시장의 정통 한복판에서는 그다지 공식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뉴욕 시장에서 뉴욕 증시에서도 완벽한 회사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S&P 500에 들어가면 이른바 패시브 펀드라고 해가지고 사모펀드나 해치펀드 이런 데서 일정 금액을 투자할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S&P 500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식 매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 희망이 컸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페이스X가 성공한 것은 현재 지금 스페이스X는 테슬라하고 법인으로서의 관계는 전혀 없지만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스페이스X가 성공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게 되고 사회적 평가, 레퓨테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그 후광 효과로 테슬라에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테슬라의 기술에 대한 전 세계인의 신뢰가 커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이 테슬라 주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주식에 꼽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서학개미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서학개미 우리 투자자들의 총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오늘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 총액이 50억 달러입니다. 50억 예.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환율을 1,150원 정도 잡았을 때 약 6조 원 정도 되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테슬라 전체의 시가총액의 1% 정도가 우리나라의 밤에 잠 못 이루고 인터넷으로 또는 창구에 가서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투자분이고요. 또 지금 테슬라 전체 대주주 현황을 놓고 볼 때 1위가 물론 일란 머스크, 창업주인 일란 머스크, 그 밖에 사모펀드 이런 걸 쭉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만약에 합친다면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전체 주주 랭킹 10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테슬라의 주인이자 테슬라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이렇게 투자한 분들도 많지만 또 앞으로 테슬라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쭤보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주식이 그러면은 앞으로 더 오를지 또 지금이라도 이 투자 행렬에 뛰어드는 것이 괜찮을지 좀 전망을 여쭙고 싶거든요. 네,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주식은 뭐 하늘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미래의 희망, 앞으로 산업을 대체할 부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 주가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사실 재무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인데 전기차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바이든 당선이 내년 1월 20일 날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부분, 환경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가솔린이나 경유보다는 전기차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나 배터리에 관한 전망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 전망이 좋다고 해서 계속 매 순간 오르는 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올랐다가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챙겨가면서
빠졌다 들어갔다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와 같은 이런 스타트업 주식들은 주가가 크게 변하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형 주식과는 달리 부침,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 크라이시스 9064님, 박상훈 기자 주식 하나 크크크. 네, 하지 않습니다. 했으면은 참 많이 벌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뭐랄까요, 좀 더 명확한 소리를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참여해 주신다면은 아마 더 이상 제가 제 개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방송 도중에 직접 전화 걸지 않고 보다 깨끗한 음질로 여러분들께 전화 연결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리질리언스호의 의미에 네. 대해서 살펴봤다면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와 관련한 소소한 우주와 관련한 네네. 궁금증들 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일단 리질리언스란 단어 자체는 앞서 네. 영상 구성에서도 나왔지만 회복 네, 이런 그렇죠. 뜻이죠. 혹시 이걸 그럼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뭐 네,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성공했던 이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은 이름입니다. 네네. 네, 보통 이제 우주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주인 크루들이 직접 짓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직접 나사에서 짓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올해 7월 달에 화성으로 발사된 퍼서비어런스라는 탐사선이 있는데요. 네. 그 탐사선의 이름은 직역하면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나사에서는 이렇게 우주 탐사선이 발사할 때마다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이 초등학생들한테 이름 공모전을 합니다. 예. 네, 그래갖고 이름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적어서 이렇게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이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네. 이름이었었군요. 처음에는 사주의 의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네. 정해진 이름이었군요. 앞으로 이 우주로 향한 4명의 우주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네. 우주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번에는 얼마나 머물고 또 네. 주 생활 공간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앞서 제가 6개월 정도 머물던다고 이제 말씀을 예. 드렸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국제 우주정거장에 1년 가까이 머물렀던 비행사도 있고요. 더 많이 체류했던 비행사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의미는 뭐냐면 함께 올라갔던 4명의 크루가 함께 6개월 동안 이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 내막에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우주여행 시대가 도래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 정거장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우주 공간에 사람이 체류할 때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주 정거장도 집이다 보니까 계속 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6개월 있는 동안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유영도 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주선에 대한 어떤 고장난 부분도 고치고 전반적인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이제 흔히 말하는 미드 혹은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네. 우주선 내부에 굉장히 초현대적인 그런 그렇죠. 시설들이 나오죠. 되게 1인 1실에. 쾌적한 그런 예, 공간이 예, 예.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우주인 이소연 박사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예, 예. 실제로 그렇게 방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워낙 우주선이라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네네. 개인한테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침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개인 침낭이 있습니다. 아. 네, 약간 옷처럼 생긴 예. 그거를 입고서 벽에 몸을 고정시킨 다음에 자는 거기 때문에 딱히 방이 1인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네. 공동생활 하는데 연구 업무에 따라서 그 방에서 함께 자는 인원은 좀 다르겠죠. 그럼 지금 설명을 이제 침낭을 덮고 벽에서 네, 잔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침대가 있고 그런 게 아니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긴 중력이 없으니까 굳이 그렇죠. 침대에 이렇게 누울 맞습니다. 필요는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보면은 하나 궁금한 게 영화 네. 마션 같은 경우에는 우주인이 이제 주인공이 화성에서 감자를 네. 재배를 합니다. 네. 우주에서 이렇게 실제로 식량을 재배하는 거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도 이런 식물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간이 우주 공간에 가면 신선한 야채를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물론 이렇게 우주선으로 배송도 해주지만, 예, 예. 그래서 일부 간단한 그런 야채 같은 경우에는 LED 빛을 쬐서 직접 재배를 해 먹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담인데, 영화 마션에서는 그 우주 비행사가 감자를 재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식물학자들한테 여쭤보니까 감자를 재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감자를 재배하려면 양분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네. 일단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실제 우주 비행사들이 화성에 간다라면 고구마를 재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자보단 네, 고구마. 고구마가 가장 재배하는데 물이 덜 들어가고 영양소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네. 예, 마션2에서는 고구마를 심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먹고 나면 화장실도 가야 하는 가야 거잖아요. 되죠. 네.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네.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일단 화장실도 남녀가 함께 쓰는 화장실이고요. 네. 모양이 독특합니다. 일단 그 용변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있는 모양과 비슷한데 예. 방식이 좀 다른데 우리는 그 레버를 내려서 물을 내리잖아요. 예. 여기는 약간 진공 청소기처럼 그 용변을 빨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큰 용변을 보는 거랑 소변을 보는 거랑 약간 다른데요. 소변을 볼 때는 이 용변기 옆에 있는 약간 그 고무 호수처럼 생겨 있는 진공 펌프가 있는데 그걸로 또 따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죠. 예.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남겨주고 계시는데 좀 네.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드리안 헐님,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유행어 있었는데, 뭐 이걸 기억한다고 하면은 아재 인증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네, 또 이제 아이디 김경모님께서 민간 우주선이면 한번 타보고 싶은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체험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사실 민간 우주선이라고 해도 그 민간인이 탈 수 있다라는 것보다 민간 우주기업이 만들었다라는 게 더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좌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선뜻 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주로 나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발사, 도킹? 네. 이렇게 질문 일단 주셨는데. 모든 단계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우주선이 발사해서 도킹한다 그러면 결과만 보니까 뭐 금방 가는구나 도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로켓이 발사가 되고 우주선이 로켓과 분리가 되면 바로 국제 우주정거장과 도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를 거의 뭐 작게는 20바퀴에서 30바퀴 정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ISS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ISS와 이 우주선의 상대 속도를 0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도킹하는 단계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도 궁금증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몇 명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곤 있지만 네. 언제쯤 우리들도 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간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네, 실제로 이번에 그 민간 우주여행이 어떤 시발점이 되기는 했지만 이 민간 우주여행에 대한 어떤 플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그 다들 아실 텐데 영국의 괴짜 사업가로 불리는 리처드 브랜든이라는 버진이? 예. 그 버진 캘러티라는 회사를 네네. 만들어서 이미 그 2년 전에 테스트 비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버진 갤럭틱은 국제 우정과 같은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지구의 적궤도 비행을 하는 겁니다. 네네. 지상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30분 정도 무중력 체험을 하고 내려오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현재 한 2억 5천만 원 정도. 30분에. 네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앨런 머스크도 이제 달 궤도를 여행하는 여행 상품을 내놨는데요. 예. 실제로 그 여행 상품은 일본의 억망장자가 8장의 티켓을 모두 사버렸습니다. 아. 네. 근데 그거는 비용이 아마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예. 역산을 해보면 대략 한 700억에서 8억, 800억 정도 1인당. 정말 아직은 뭔가 대중화는 먼 일인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 미스 마플님께서 우주 여행은 코로나 유행과 상관없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핵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네. 화성에다가 네. 새로운 터전을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네. 주장을 해왔는데 네. 코로나19 혹은 그 외의 여러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네. 그런 것들을 피해서 우주로 가는 것 가능할까요? 지구보다 안전할까요? 사실 지구보다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 화성이나 다른 행성의 상황이 지구처럼 뭐 산소가 풍부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의 그런 행성에 가는 것 자체가 뭐 위험이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제2의 지구를 찾는 이유라는 거는 아마 요즘 들어 더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런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구도 유한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좀 노력을 한다라면 정말 화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사는 그런 시대도 아마 저는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민간이 주도를 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더 자유로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민간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 스페이스X를 예로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사실 이게 수익이 나갈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현재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예. 실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크루드래곤 미션이 단순히 스페이스X의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사에서 좀 펀드를 받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나사한테 이제 국제 우정 과정에 화물을 배송하거나 우주인을 이렇게 보낼 때마다 비용을 배송료를? 받는 거죠. 아. 네, 받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우주 개발을 하다 보면 기술이 발전하게 될 텐데요. 그 기술들이 우리 민간으로 스피노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수익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스페이스X의 행보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 이번에 그 4명의 우주비행사가 이제 국제 우정에 갔는데요. 이게 바로 크루 1 미션인데요. 예. 내년 3월과 9월달에 크루 2, 크루 3의 미션을 계속 수행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그 페이스대로 간다라면 아마 2, 3년 내에는 정말 뭐 2달에 한 번 정도 국제 우정거장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굉장히 우주 여행이 가깝게 느껴지는 한편 네, 다른 나라의 일이다 보니까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상황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 의견 주신 분 계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이만지님께서 한국도 독자적으로 로켓을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카리에서 스페이스X가 제공해주는 로켓을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도 뭐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나로나 노류 같은 시험 발사 비행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유튜버님께서 질문이 뭐냐면 사실 예전에는 우주에 가려면 공식이 필요했습니다. 예. 로켓을 만들어야 되고 우주선도 만들어야 되고 네네. 거기에 이제 우주 비행사를 태워야 되는데 네네. 이제는 이제 그 우주 개발 기술이 많이 좀 평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우리 로켓 발사체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냥 위성만 만들어서 그쵸. 스페이스 같은 회사에 맡기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조금 더 그 몇 단계를 건너뛰더라도 달이라든지 그런 곳에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도 네. 이제 해외의 로켓을 빌려서 거기에 위성을 탑재해서 이제 쏘아 올리는 그렇죠. 그런 유럽의 상태죠. 아리안 로켓을 빌려 타고 왔죠. 네. 그렇다면 쏘는 거는 일단 할 수 있다 치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네. 언제쯤 이 ISS에 도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그것도 어쨌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는 25개 국가들이 각자의 모듈을 만들고 각자의 필요한 어떤 장비들을 장착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맥락이라면 우리도 아마 충분히 특히나 IT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IT적인 부분에서 뭔가 기여를 한다라면 우리도 ISS에서 함께 뭔가 연구를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7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살펴볼 텐데요. 미스 마플님께서 진짜 식물 재배한데 와 맷 데이먼 감자 말고 고구마로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주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몇 가지를 보면서 이제 실시간 영상이나 이런 거를 우주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네.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주의 여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가장 강력한 하나가 있는데요. 예. 그 스팟더 스테이션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나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스팟더 스테이션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주소를 입력을 해놓으면 국제 우주정거장이 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알람이 울립니다.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주에 가지 않더라도 예. 내가 정말 우주와 맞닿아 있다. 네. 이런 느낌들을 리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거를 꼭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만약에 네. 그 알림이 밤에 온다면 네. 하늘을 봤을 때 어떻게 뭐 반짝 뭐 이런 사실 가능할까요?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위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런 느낌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의 말은 아니지만 흔히들 우리가 별보다 더 밝아 보이면 그게 뭐 위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경수 탐험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제할일 다한 뉴스룸 간략하게 예고해드립니다. 조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제1고로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이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현장 구조 작업 진행 상황과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오후 10시부터는 시내버스 운행이 20% 줄어드는데 서울시의 시민 멈춤 첫날의 모습 잠시 후 현장 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룸을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